안녕하세요. 처녀홈런이에요. 요즘 금리 때문에 힘드시죠? 저 또한 1년에 한 번 바뀌는 변동금리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7%에서 무려 6%로 올랐죠. 금리 상승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금리 6%에서 4%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대안하게 된 비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자, 이 뉴스 잠깐 보시고 가시죠. 기준금리가 꾸준히 올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던 분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 반영이 느린 신잔액 코픽스 대출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두 자릿수나 낮추게 해준 건 신잔액 코픽스 기준금리가 답이었습니다. 친한 친구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얘기를 하다가 기준금리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와 저는 2022년 11월에 기준금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변동금리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3.76%이고 전 5.98%까지 올랐죠. 무려 2.22%나 차이가 났습니다. 가상금리가 제가 더 낮은데도 말이죠. 이를 계기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금리가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헐, 그냥 코픽스가 아니었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신규 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 신잔액 기준.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되는 시점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면 아마도 금융채 아니면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일 거예요. 친구는 잔액 기준 코픽스 기준 금리이며 저는 금융채 금리로 적용되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낮은 신잔액 기준 대출 상품을 찾았는데 은행에서 대부분 중단해버려 찾기가 어려웠어요. 여기서 뉴스 한번 더 보시고 가실게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중은행에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한 대출 상품의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오르는 만큼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자,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저원가성 예금 등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한 대출 상품을 확대하라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앞서 여당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신잔액 코픽스 기준 주담대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잔액 기준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은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K뱅크 은행입니다. K뱅크 은행은 온라인 은행이지만 1금융권 은행이에요. K뱅크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깔고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회원가입과 계좌가 개설되면 아파트 담보대출 구입부터 대환 방문 없이 최대 10억이라는 버튼, 대출 갈아타기 버튼을 누르고 예상 한도 확인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아파트 검색이라는 버튼에서 주소 입력하지 말고 아파트 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상세 주소, 평형, 동, 호를 입력합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되었어요. 저희 집 동 호수가 나와야 하는데 동 호수가 보이지 않았죠. 한국부동산정보원 국민소통 고객상담에 우리 집 아파트 시세정보 등록 민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한국정보원으로부터 정성스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해서 늦게 반영되면 어쩌나 했는데 답변 받은 날짜 5일 후에 확인해 보니 저희 집 동호수가 검색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 이 아파트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지 알려드릴까요? 화면이 나오면 내 연소득과 본인의 세대용 보유 주택수를 입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예상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게요 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나의 예상 한도와 금리가 나오죠. 이제 아파트 대환대출 심사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2일 이내 K뱅크 앱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한지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답변이 옵니다. K뱅크 앱에서만 확인 가능하니 수시로 들어가셔서 확인해야 돼요. 자, 이제부터 진행 순서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서류 제출 준비, 서류 검토 및 대출 심사, 심사 결과, 약정, 대출 실행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인 서류 제출을 준비입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를 핸드폰에 등록해 주셔야 해요. 공인인증서가 컴퓨터에 있다면 핸드폰 앱으로 복사하거나 내보내기를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핸드폰 앱 까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주거래은행 가셔서 공인인증서를 핸드폰에 등록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K뱅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공공 마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가져오기가 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세상 많이 좋아졌다 하면서도 내 정보를 누군가가 보려면 다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서류 보완이 필요하니 준비해서 사진으로 등록을 해달라고 합니다.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열심히 K뱅크 앱에 들락날락 하셔야 돼요. 자, 제출 서류가 다 완료되면 배우자와 20세 이상 세대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는 K뱅크 앱을 깔고 회원 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동의를 눌러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권리증 사진을 제출하거나 보안 스티커가 있다면 1년 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서류 검토와 대출 심사를 하게 되죠. 와, 심사 결과가 드디어 떴습니다. 금리가 4.4%에 대출 기간 40년, 올리금 균등으로 상환하는 상품이었죠. 이 상품은 40년으로 나누어 낼 수 있어서 이자 부담도 훨씬 덜게 되었답니다. 다음 약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충 실행일도 제가 지정할 수 있어 제가 원하는 날짜에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에 드디어 아파트 담보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문자로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신잔액 기준 코피스는 저한테는 선물 같아 보이는데요. 신잔액 코피스 금리는 금리가 인하될 때도 반영 속도가 더디어서 느리게 인하된다는 점도 생각하셔서 주택담보대출 플랜을 장기적으로 보시고 이득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금리 인상기를 한번 겪어보니까 금리 인하기가 오더라도 늦게 내리는 건 감안하겠는데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것은 힘들더라고요. 이젠 금리 인상기에 서서히 오르는 신잔액 코피스 금리로 했으니 다시 금리 인상기가 오더라도 지금처럼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대출은 대출 기간이 30년이었는데 K뱅크는 40년 만기 대출인데요. 40년이면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K뱅크에서 받은 대안대출 만족스러워요. 더 좋은 대출 상품 있으면 3년 후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다시 갈아타 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시대가 하루하루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만큼 똑똑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에 힘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처녀금융은 여러분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